안녕하십니까, 지원사업 전략연구소입니다. 이번 주 영상에서는 이제 곧 공고가 뜰 로컬 특화 지원사업 관련된 아이템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각 지자체들이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원을 지원하는 구미시 로컬 크리에이터 모집 공고는 이미 기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강원도 로컬 벤처 기업 육성 사업도 현재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로컬 특화 지원 사업은 어떤 아이템들을 선정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로컬 특화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는 아이템은 대표님들께서 아시는 예창, 초창과는 좀 달라요. 사실 예창패,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AI, 생분해성 소재, 이런 아주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사실 주로 선정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 로컬 특화형의 지원 사업들은 가장 소상공인 타겟화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시는 자료화면처럼 인터넷에 떠있는 카페 사진을 한번 캡처해 봤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카페를 나의 자본으로 가게를 창업했는데 왜 흑유제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을까?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어묵집이 있는데 제주어묵은 어떻게 로컬 크리에이터가 됐을까요? 자, 양갱도 있어요. 양갱, 마트에만 가도 있는 양갱. 흔하디 흔한 이 아이템이 어떻게 로컬 크리에이터 우수 사례가 됐을까? 이런 이야기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흑유제나 YJ 컴퍼니의 그런 어묵, 갱소년의 양갱, 이런 아이템들이 로컬 특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걸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의 그 아이템도 아이템이 나빠서 로컬 특화 지원 사업에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정부는 대표님의 그 상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정부는 대표님들의 상품이 아니라 문제를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아이템을 바라볼 때 이거 잘 팔리나? 마진은 좀 나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로컬 특화 지원 사업에서 그 아이템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아이템이 지역에 왜 필요한가? 이것이 없으면 지역에 무슨 문제가 남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대표님들께서 똑같은 아이템을 들고 있으셔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카페를 운영해, 아니면 체험 공방을 운영해,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뭔가 장사하는 느낌의 언어들, 그런 아이템들은 페이퍼에 걸맞지 않아요. 자, 똑같은 아이템이지만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 판매라고 말하지 않고 소규모 농가의 판로 구조를 개선한다, 또는 카페 운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체류형 소비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용어를 쓰신다면 좀 더 지원 사업에 걸맞는 정책 언어적 표현들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평범한 아이템들을 어떻게 하면 로컬 특화 지원 사업의 아이템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자, 그 조금은 교과서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다뤄보면요. 그 아이템을 표현하실 때 나 혼자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지역과 같이라는 느낌이 드는 표현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역 농가와 협업하는,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지역과 같이 한다, 이런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입니다 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화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의 고객을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오는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우리의 지역의 이 문화를 경험하러 오는, 그리고 지역에 다시 방문하게 될 그런 참여자로서의 고객을 그 대표님들의 지원 사업 페이퍼에 담아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페이퍼에는 반드시 지역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한 이유가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살면서 내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을 담으실 수 있다면 좀 더 이 로컬 특화 지원 사업에 걸맞아지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막연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떤 농산물, 원물을 디저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업장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 농산물을 디저트로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팔로
재료 확보가 어려워진 지역 농가의 원물을 활용해서 가공하고 그리고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결합한 지역 순환형 식품 모델을 구축합니다. 라는 표현 어떠신가요? 이게 100점이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좀 더 지역과 함께와 누군가와 공유하는 그런 특징들이 담아지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앞서 보여드렸던 양갱이요. 자, 이 양갱은 갱소년이라는 그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양갱인데요. 그 갱소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갱소년은 다시 돌아가보는 시간, 그 안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슬로건은 전통을 지키기 위한 변화다라는 공존하는 시장을 향한 목표를 두고 이 양갱이라는 전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브랜드가 우리의 양갱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이템을 굳이 새로 만드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 한 대표님께서 질문 주시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원 사업에 맞게 아이템을 바꿔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억지로 그 아이템을 핏하게 만들려고 애쓰시기보다는 지금 아이템을 지원 사업이 이해하는 언어로 최선을 다해서 바꿔나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기선정된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답을 좀 찾아가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드린 부분 고추장이죠. 자, 이 고추장이 내가 가진 아이템이다. 뭐 지금 보시는 대표님 중에 뭐 소스, 장, 된장 뭐 이런 것들이 대표님의 아이템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이템을 내가 로컬 특화 지원 사업에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죠.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고추장을 가지고 지원 사업에 들어온 핫탭은요. 첫 번째, 대주 마늘을 강점으로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앞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전통의 깊은 맛을 재해석해 나갑니다 라는 목표를 두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볼게 라는 그 모토로 지역 가치를 재해석하고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 농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라는 문구로 이 아이템 고추장이라는 어쩌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평범한 이 아이템을 멋지게 다듬어냈습니다. 로컬로는요, 그러니까 제주 전략 작물인 마늘의 낮은 부가가치, 유통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에 재가공을 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모델로 다시 재디자인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로컬로우는 2025년 4월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고요. 2달 뒤에 청년 창업 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에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고요. 같은 해 12월에 유럽 박람회 참여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많은 기회 속에서 이 아이템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는 아이템을 지원 사업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라는 구체화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영상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로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기업들 리스트예요. 2025년에는 234개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2024년에는 165개 아이템이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 1,300여 개 정도의 아이템이 로컬 특화 지원 사업 내로 선정이 되어서 들어왔는데요. 자, 이 선정과 관련된 주요 아이템들을 저희가 분류를 좀 해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정 아이템 주요 분야 분류를 기반으로 로컬 특화 지원 사업의 아이템 공식 2번째 영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 영상 놓치시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강 팁 하나.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아이템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나는 장사를 하는 중입니다 라는 느낌인데 어떻게 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합니다로 바꿀 수 있나요? 아직도 물음표가 뜨시나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아이템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걸 자, 대표님께서 오늘 설명 들으시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드셨다면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자, 그렇게 적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 적으신 글 안에서 상품명을 지워보겠습니다. 상품명을 지우시면 어떤 문제가 남을까요? 이 연습을 해보시는 목적은 무언가 상품명을 삭제하고 나도 남는 것이 있는 문장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은 미용실인데 고객 맞춤형 이런 거 말고요. 지역 생활 패턴을 반영한 맞춤 미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신 단어들에 걸맞게 대표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서비스를 다듬어 보시면 로컬 특화 색채들을 좀 묻혀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로컬 특화 지원 사업 내용 이제 준비하실 아이템 준비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원사업 전략연구소가 K-스타트업의 공지를 드리고 상반기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회차에서 저희가 로컬 특화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렸는데요. 저희가 4회차, 5회차, 6회차 진행은 1회차 때 저희가 가산점 전략 부를 많은 대표님들께서 만족스럽게 봐주시고 그 리뷰 강의 요청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4회차에는 가산점 전략을 확장한 보안 교육을 한번 드리고요. 5회차에는 이제 3월, 4월이 되면 많은 사업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해당 월에 타겟하실 만한 사업들을 실제 페이퍼들 구축해 나가는 실전 전략 팁들을 가이드해드리는 특강들이 5회차, 6회차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해당 특강들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희 지원사업 전략연구소는 대표님들께 더 힘들고 돈 되는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